여러분,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예술이야. 대체 내 인생은 무엇이었지? 이 말은 프랑스 3성급 레스토랑 라 메종도르라 메이선드올의 오너 셰프인 피에르 듀부아 씨가 인천국제공항의 한식 푸드코트 김치찌개 전문점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내뱉은 첫 마디였습니다. 평생 프랑스 요리가 세계 최고라고 믿어온 프랑스 요리 비평가 12명이 홍콩 국제 미식 박람회에서 프랑스로 돌아가던 중 항공기 결함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비상 착륙하면서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미쉐린 스타를 50년간 쫓아온 이 프랑스 미식 전문가들이 한국의 편의점 도시락 앞에서 통곡하며 본국에 이런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 프랑스인들은 100년간 잘못 생각했습니다. 당장 한국으로 와서 요리를 배우십시오. 프랑스 요리계의 혁명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대체 한국에서 무엇을 먹었을까요? 미쉐린 3스타 셰프와 요리 비평가들을 오열하게 만든 이 놀라운 72시간은 어떤 경험이었을까요? 15년간 프랑스 요리계와 한국을 잇는 데 헌신해온 한불교류협회의 김민서인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제가 계속해서 한국의 멋진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서입니다. 저는 프랑스르 꼬르동 블루에서 요리를 배웠고 귀국 후 한불요리교류협회에서 일하며 양국의 미식 문화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어를 모국어처럼 유창하게 구사하기 때문에 프랑스 셰프들이 한국을 방문할 때 통역과 안내를 담당합니다. 작년 11월에 겪었던 사건은 제 15년 경력 중 가장 충격적이었고 동시에 가장 감동적인 경험이었습니다. 그날은 홍콩에서 열린 2024 아시아 미식 박람회가 공식적으로 막을 내린 날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12명의 요리계 거장들을 심사위원으로 파견했습니다. 한 명 한 명이 프랑스 요리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유명 인사들이었죠. 팀의 리더는 피에르 듀부아 58세 씨였습니다. 그는 리옹의 3성급 레스토랑 라 메종도르의 오너 셰프로 미쉐린 가이드 역사상 최연소로 3스타를 획득한 전설적인 셰프입니다. 프랑스 요리계에서 그는 신과 같은 존재로 그의 말 한마디가 레스토랑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사벨 모로 62세, 부인은 루피가로 미식 섹션의 편집장으로 30년간 재직하며 그녀의 평가는 레스토랑의 등급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권위자였습니다. 장클로드 푸티잔 클러드 베티트 씨는 파리 16구의 레스토랑 에스푸아르의 오너이자 프랑스 국립요리 아카데미의 이사였습니다. 앙투안 르클레르 안투안 리클레르 48세, 셰프는 마르세유 출신으로 지중해 요리의 혁신가로 유명하며 작년에 미래의 셰프상을 수상한 젊은 실력파였죠. 이외에도 보르도 와인 협회 회장, 프랑스 국립조리학교 교장, 파리의 유명 파티시에 등 그야말로 프랑스 미식계의 드림팀이었습니다. 그들은 홍콩에서 아시아 요리의 가능성을 심사했지만 솔직히 말해 그들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래봤자 아시아 요리라는 약간의 경시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피에르 씨는 제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아시아에는 맛있는 식재료가 있지만 진정한 요리 기술은 여전히 프랑스가 세계 최고입니다. 출발 당일 오후 그들은 파리 샤를 드골 공항으로 가는 직항편에 탑승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륙 1시간 전 갑자기 엔진에 심각한 결함이 발견되었습니다. 정비사의 진단에 따르면 12시간이 넘는 장거리 비행은 극히 위험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항공사는 긴급 협상 끝에 대형 여객기가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을 비상 착륙 지점으로 선택했습니다. 기장이 서울 인천국제공항으로 회항하겠습니다 라고 발표했을 때 기내는 실망의 탄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로 부인은 왜 하필 한국이야? 그 아열대 기후의 작은 나라에 뭐가 있겠어?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장클로드 씨도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시아 요리는 프랑스인의 입맛에 맞을 리가 없지. 저는 그날 저녁 무렵 긴급 연락을 받았습니다. 주한 프랑스 대사관의 요청이었습니다. 유명한 미식 평론가 그룹이 비상 착륙하게 되었으니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해달라는 것이었죠. 공항철도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향하면서 저는 조금 걱정이 되었습니다. 프랑스인들, 특히 미식에 대한 그들의 자부심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니까요. 갑자기 한국에 오게 되었으니 그들의 기분은 분명 좋지 않을 터였습니다. 제가 공항 입국장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입국 심사를 마친 12명의 귀빈들이 걸어 나왔습니다. 제 예상과 달리 모두의 얼굴에는 불쾌함이 아닌 강한 의혹과 마치 상상도 못할 것을 본 듯한 놀라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피에르 씨는 저를 보자마자 다급하게 프랑스어로 물었습니다. 김민서 씨, 대체 이 공항의 식당은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혹시 잘못된 곳에 온 건가요?
저는 순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자세히 물었고 이내 믿기 힘든 이야기가 드러났습니다. 알고 보니 입국 심사를 기다리던 중 배가 고팠던 피에르 씨가 공항 내의 한식 푸드코트에 있는 김치찌개 전문점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는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항의 저렴한 음식은 프랑스에서도 맛있는 법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8영원짜리 돼지고기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맛본 순간 피에르 씨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이 국물은 대체 어떻게 된 거지? 나는 40년간 요리를 했지만 이렇게 깊고 다층적인 맛은 경험해 본 적이 없어. 그는 프랑스어와 서툰 영어를 섞어가며 직원에게 필사적으로 물었다고 합니다. 이 국물은 어떻게 만든 겁니까? 직원은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돼지뼈 육수에 잘 익은 김치, 돼지고기, 그리고 몇 가지 양념을 넣고 푹 끓인 겁니다. 피에르 씨는 나중에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돼지뼈와 김치라니. 고작 이 재료들의 조합이 이렇게 복합적인 향과 감칠맛을 만들어내다니. 이건 마법이야. 우리 프랑스 요리는 20가지 향신료를 써도 이런 강렬하면서도 부드러운 깊이를 낼 수 없어. 다른 멤버들도 펀펀히 김치찌개나 된장찌개를 주문했고 모두가 침묵에 빠졌습니다. 모로 부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미식에 대한 가치관이 완전히 뒤집혔어. 공항에서 호텔로 가는 버스 안에서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저는 더욱 놀랐습니다. 르클레르 셰프가 말했습니다. 그 김치찌개 가게의 조리 속도를 봤어. 3분 안에 완벽한 찌개 한 그릇이 완성됐어. 밥은 윤기가 흐르고 돼지고기는 부드럽게 익었으면서도 조금도 대충 만든 느낌이 없었어. 마르세유의 고급 레스토랑에서도 이렇게 효율적이면서 맛있는 요리를 제공할 수는 없어. 장클로드 씨도 말했습니다. 직원들의 움직임이 매우 민첩했어. 마치 무술과 같은 정신성이 느껴졌지. 이건 그냥 공항의 패스트푸드가 아니야. 이건 하나의 예술이야.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저는 모두가 피곤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피에르 씨는 서울을 좀 더 둘러보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을 근처 편의점으로 안내했습니다. GS25의 간판을 보고 모로 부인은 흥미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아, 편의점이군. 안에는 분명 정크푸드뿐이겠지. 하지만 그들이 가게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12명 모두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도시락 코너 앞에서 피에르 씨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뭐야? 이렇게 풍성한 음식이 편의점에 진열되어 있다고? 약 5영원 정도의 가격표를 보고 모두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르클레르 셰프는 놀라서 말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이 정도 품질의 요리를 먹으려면 최소 30유로는 줘야 해. 저는 모두에게 도시락 몇 개를 사서 맛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제육볶음 도시락, 옛날 소시지 도시락, 닭강정 도시락 등 8가지 종류를 골랐습니다. 모두 호텔 회의실에 모여 함께 맛보기로 했습니다. 직원이 능숙하게 전자레인지에 데우는 과정도 그들에게는 신선하게 보였습니다. 장클로드 씨는 분석했습니다. 이 가열 방식은 매우 과학적이야. 열이 밥알 속까지 침투하면서도 밥의 탄력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먼저 제육볶음 도시락을 여는 순간 모두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도시락 안에는 먹음직스러운 제육볶음이 밥을 덮고 있었고 옆에는 계란말이, 볶음김치, 어묵볶음이 곁들여져 있었습니다. 색감은 소박했지만 식욕을 자극했습니다. 피에르 씨는 계란말이를 한 입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약 30초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고는 피에르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대체 뭐지?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이 계란말이는 어떻게 만든 거지? 양념이 완벽하게 스며들었는데도 여전히 부드럽고 촉촉해. 짭짤함과 달콤함의 절묘한 조화. 나는 40년간 계란 요리를 했지만 이렇게 영혼이 담긴 계란 요리는 만들 수 없어. 모로 부인은 제육볶음을 맛본 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양념은 어째서 이렇게 완벽할 수 있지? 고기는 부드러우면서도 퍽퍽하지 않고 은은한 불맛까지 느껴져. 파리의 최고급 돼지고기 요리 레스토랑도 이 수준에는 도달할 수 없어. 르클레르 셰프는 볶음김치를 먹고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이건 뭐라고 부르는 식재료지? 이렇게 농축된 감칠맛과 매콤함이라니. 이건 내가 전혀 몰랐던 새로운 세계야. 닭강정을 먹은 장클로드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믿을 수 없어. 편의점에서 이런 수준의 닭튀김을 만들 수 있다니. 튀김옷은 얇고 바삭한데 속살은 육즙이 터져나와. 그런데도 전혀 기름지지 않아. 대체 이게 무슨 기술이지? 다른 멤버들도 연이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거지? 프랑스 요리가 세계 최고라고 생각했다니 정말 오만했어. 이 작은 도시락 하나에 얼마나 많은 기술과 사랑이 담겨 있는가.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프랑스 국립조리학교 몽텔 교장의 말이었습니다. 나는 30년간 학생들에게 프랑스 요리의 우월함을 가르쳐 왔습니다. 하지만 이 한국의 편의점 도시락을 먹고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가르친 것은 틀렸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요리는 뛰어난 기술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먹는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도시락에서 일종의 엄마의 맛, 가정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새벽 2시까지 이 12명은 눈물 속에서 계속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그들을 명동에 있는 한 유명한 칼국수 가게로 데려갔습니다. 가게 이름은 명동교자였습니다. 제가 이 가게의 만두에 대한 장인 정신을 설명했을 때 모로 부인은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뭐라고? 체인점? 그렇게 대량 생산하는 음식은 먹지 않아. 하지만 그녀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만두 하나를 입에 넣는 순간 모두가 다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피에르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에서야 만두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이렇게 완벽한 음식을 이런 효율로 제공하다니. 르클레르 셰프는 말했습니다. 만두피를 봐. 속이 비칠 정도로 얇아. 이건 밀리미터 단위의 정밀함으로 계산된 반죽의 장력과 속재료의 비율이야. 이건 요리가 아니야. 예술이야. 만두 10판을 해치운 장클로드 씨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내가 100년간 틀렸소. 프랑스 요리도 훌륭하지만 한식에는 우리가 이미 잃어버린 것이 있어. 그것은 바로 정신이요. 그의 목소리가 가게 안에 울려 퍼지자 다른 손님들이 모두 돌아보았습니다. 부디 이 만두를 빚은 장인을 만나게 해주시오. 유리창 너머로 주방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요리사들을 보며 장클로드 씨는 창문 앞에서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들 덕분에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으로 가는 길에 모두의 표정이 변해 있었습니다. 처음에 오만함은 완전히 사라지고 겸손하고 배움의 열정으로 가득 찬 얼굴이었습니다. 노량진 시장의 경매를 지켜보며 그들은 끊임없이 질문했습니다. 저렇게 신선한 생선을 한눈에 알아보는 안목은 어떻게 기르는 겁니까? 산지에서 시장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저 화로를 다루는 기술을 가르쳐 주십시오. 상인이 능숙하게 화로회를 뜨는 모습을 보며 모두가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요리사의 칼질 하나하나에 깊은 감동을 받으며 이것은 조각이다, 이것은 음악이다 등 다양한 예술에 비유했습니다. 점심으로 저는 그들을 노량진 시장 옆의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이것은 시장과 식당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공간이었습니다. 요리사가 능숙하게 생선을 굽고 회를 뜨는 기술을 보며 피에르 씨는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저 손가락의 움직임, 저 식재료에 대한 존중, 우리 프랑스 요리의 기술은 아직 멀었어. 요리사가 한 가지 요리를 내올 때마다 그들은 마치 기도를 하듯 두 손을 모았습니다. 모로 부인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이런 기술을 보고 나니 나는 이제 프랑스로 돌아갈 수 없어. 저녁에는 그들의 요청에 따라 우리는 종로의 한 허름한 고깃집에 갔습니다. 시끌벅적한 포장마차 분위기의 가게에서 낮은 의자에 앉아 소주와 맥주를 마시며 갈매기살을 구워 먹었습니다. 피에르 씨는 제게 고백했습니다. 김민서 씨, 나는 과거에 어떻게 요리를 만들지만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셰프들은 손님의 즐거움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군요. 이 차이가 결정적인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닭갈비를 먹은 르클레르 셰프는 선언했습니다. 이 고추장과 간장의 향, 깻잎의 활용, 철판 위에서 고기가 익어가는 소리, 모든 것이 완벽해. 내 레스토랑의 스튜 요리는 내일부터 전부 처음부터 다시 개발할 거야. 밤 11시, 귀국 항공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그들은 흥분해서 계속 대화했습니다. 프랑스로 돌아가면 당장 조리학교의 커리큘럼을 바꿔야 해. 한식 기술을 배우는 과목을 반드시 추가해야지. 내 레스토랑도 한국의 정신을 녹여낸 메뉴로 바꿀 거야.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프랑스 요리 아카데미의 이사인 푸티시의 말이었습니다. 우리 프랑스인들은 요리에 대한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기술과 전통도 물론 중요하지만 한식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정과 흥이야말로 요리의 진정한 정수입니다. 인천공항에서 작별할 때 모두가 제게 감사 인사를 하며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프랑스 요리계를 바꿀 겁니다. 한국의 위대함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내년에는 꼭 제자들을 데리고 배우러 오겠습니다. 귀국 일주일 후 프랑스 미식계에 격변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르피가로 미식 섹션에 모로 편집장 명의의 특집 기사가 실렸습니다. 제목은 한식혁명, 프랑스 요리계여 깨어나라. 진정한 미식은 아시아의 보물섬에 있었다라는 서두로 그녀가 한국에서 겪은 경험을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피에르 듀부아 씨는 자신의 미쉐린 3스타 레스토랑 라메종 도르의 메뉴를 대폭 수정했습니다. 한국의 김치찌개에서 영감을 얻은 새로운 스타일의 수프, 한국의 빨리빨리 정신을 배운 즉석 요리 등을 도입하여 프랑스 요리의 혁명이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르클레르 셰프는
마르세유의 레스토랑에서 한국 전통주 페어링 디너를 개최하여 만석을 기록했고 프랑스인들은 한식의 매력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프랑스 국립조리학교의 커리큘럼 개혁이었습니다. 몽텔 교장은 한식 기술과를 신설하고 한국에서 셰프를 초빙하여 정식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의 젊은 셰프들 사이에서는 한국 유학 붐이 일어났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일하거나 만두집에서 기술을 배우고 싶다는 지원자가 쇄도했고 한국어 학원에 대한 문의도 급증했습니다. 미쉐린 가이드 본부에서도 중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시아 요리의 평가 기준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3개월 후 저는 좋은 소식을 받았습니다. 피에르 씨가 연락해 와 이번에는 20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반년 후 총 25명에 달하는 프랑스 셰프단이 정말로 한국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일주일간의 체류로 만두장인의 제자로 들어가 배우고 한식당에서 수행하는 정식 연수 여행이었습니다. 현재 프랑스 전역에서는 한식 열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파리에만 50개가 넘는 정통 한식당이 새로 문을 열었고 가게마다 만석입니다. 가장 감동적인 것은 바로 그 피에르 듀부아 씨가 작년에 서울에 분점을 냈다는 사실입니다. 가게 이름은 라메종 도르 서울 라메이전 도어세우. 이곳은 프랑스 요리 기술과 한국의 정을 융합한 완전히 새로운 스타일의 레스토랑입니다. 개업 첫날 피에르 씨는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만약 그때 인천공항에서 그 김치찌개를 먹지 못했다면 내 인생은 바뀌지 않았을 겁니다. 한국이 제게 요리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제가 보답할 차례입니다. 이제 거의 매달 프랑스 셰프들이 한국을 방문합니다. 그들 각자가 똑같은 감동을 경험하고 귀국하며 반드시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의 요리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마법이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프랑스 미식 거장들이 편의점 도시락 때문에 통곡하고 요리의 본질을 배우게 된 놀라운 72시간 어떻게 보셨나요? 이야기의 주인공들을 위해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